자, 안녕하세요. 해선천재 동아입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해외 선물을 하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LS증권에도 이렇게 보면은, 투자 정보에 해외 경제 지표라고 있습니다. 해외 경제 지표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1월 16일 날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동향 소매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15일 날 이렇게 보면 15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 중요했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결과가 0.3이 전망치였는데 0.2가 나와가지고 어제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국채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안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트 증권 여기에서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보는 농쇼클럽 이렇게 보시면 농쇼클럽에는 달력이 옆에 이렇게 있어서 날짜를 클릭을 하면 16일 거 하면 여기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중에 중요도가 있어요. 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가 중요하구나, 나라별로 뭐가 있구나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딨어? 실업수당. 잠깐만요. 시간이 새벽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수입물가가 별 2개. 봐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별 3개. 하고, 오늘 이게 하는 거거든요. 16일 날 날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 3개짜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소매 판매, 자동차, 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 그것들이 하는 시간대에 급등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가 나왔어요. 0.2가 0.3이 예상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석을 할 때 뭐가 헷갈리냐? 0.3인데 0.2가 나와서 좋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표가 잘 나왔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고,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하락을 크게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도 이거에 대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가 다 안 그러면 다 돈 버는데 전망치를 예측을 잘해. 근데 돈을 못 벌잖아. 왜냐면 전망을 하는 거와 나스닥이 움직이는 거나 환율이 움직이는 건 좀 역행으로 갈 때도 있거든. 그게 왜냐면 다른 또 부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가 다 하락을 한 거야. 왜냐면 달러 기준이니까. 그 하락을 하면서 증시도 같이 하락을 했어. 왜?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국제 금리가 오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적인 사실을 막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해. 근데 진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이었는데 0.3이 예상치였는데 0.2가 나와서 좋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제 급등을 많이 한 이유는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것이 호재이기도 하지만, 이 물가 지수라는 게 인플레이션하고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 제일 지금 미국이 중요시 하는 게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와서 1월 달 들어와서 지금 12월 16일 여기 17일부터 계속 하락
조금 상승 다시 하락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쫙 가고 있단 말이야. 이 차트에 보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그 FOMC 회의 끝나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12월에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린 거가 하면 호재잖아.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호재예요.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상승을 한 거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정작 했더니 폭락을 해버렸어. 왜 그랬냐? 12월에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년에 3차례, 4차례 원래 할 수도 있었는데 2번만 하겠다고 그랬어. 그것도 신중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25년이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인 거지. 올해는 많이 했거든. 24년에 많이 했거든. 근데 25년이 돼서 금리 인하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그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어. 너무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넘쳐나는 거야. 갖고 막 사람들이 막 취업률도 막 좋은 거야. 그러면 좋잖아.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봐.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증가해서 미국이 막 잘 살아.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돼야 돼? 기업도 막 잘 살고 막 이러니까 증시는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날 폭락했거든. 왜 폭락했어요? 그냥 여기 헷갈린단 말이야.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상승할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폭락을 했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거는 투자잖아요. 나스닥이 선반영을 해주는 거야. 어떤 거를 해줬냐? 고용이 지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먹고 살 거가 좋아지면 이 돈을 소비에 쓰는 거지. 소비에 쓰면 인플레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인플레가 올라가면 아까 말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잖아.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오를까 봐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를 인하를 해야 돈이 더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하를 하지 않고 더 옥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폭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0.2가 나왔으니까. 0.3을 예상했는데 0.3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2가 올랐으니까 낮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호재였냐?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으려고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보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결론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 앞으로도 많은 지표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자주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어지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야. 지표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몰라도 된다고. 왜 몰라도 되냐면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크게 하락을 하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 크게 상승을 하는데 어차피 차트에 다 나와.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제같이 이렇게 좋을 때 봐봐요. 딱 표가 나. 잘 봐봐. 지표 발표하고 강하게 상승했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좋은 날은 조정을 받을 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락을 한 뒤에 바로 반등이 나와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지표 발표해서 급등을 크게 했는데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요 이후에 저점을 찍고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는 이 저점에 내려오지 않거든. 여기 보면 320에 깨지지 않고 여기 지켜주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 여기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좋은 거에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자리들은 쉽게 깨지지 않고 거기에 자리를 많이 지켜준다. 근데 지표가 좋게 나와서 지켜준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차트가 좋은 방향으로 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지만 보면은 상승이 강하네? 하락이 강하네? 이런 걸 다 알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차트를 보면 지표가 좋게 나왔구나. 지표가 나쁘게 나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를 막 해석하면서 막 거기에 막 공부를 하면서 막 경제 전문가처럼 막 뉴스도 찾아보고 막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팁이 뭐야?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건 차트에 알겠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표가 강한 날은 거래를 안 해야지. 계좌에 있는 거를 클리어하고 지표가 발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10시 반 전에 갖고 있는 모든 포지션을 싹 정리하고 발표하고 나서 새로 거래를 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어느 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잠드는 날 있어. 일찍 자.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포지션 하나 놔뒀다가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 마이크 나스닥 하나인데 하나로 막 $1,000야 마이너스가. 요즘에 $1,000면 거의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일 줄 몰랐죠. 왜 몰랐어? 지표가 발표하는데도 안일하게 그냥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움직여봤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항상 이 선물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움직이는 날 포지션의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지표가 있는 날은 강한 지표, 막 차트가 막 몇백 포인트가 움직일 수 있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날은 거래를 하지 말고 포지션을 없애자. 두 번째, 발표 이후에 바로 하지 말고 10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11시 반에 장이 시작하는 걸 보고 지표가 다르게 하락하네? 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시작 전부터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봐갖고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고 돌아서 한 얘기는 지표를 막 해석하고 막 하고 뉴스 보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아까 롱숏 클럽에 보면 캘린더 있었잖아요. 오늘 지표는 뭐뭐 있냐 봤더니 오늘 16일 거 봤더니 필라델피아 고용 어쩌고저쩌고 별 하나짜리 있고 제조업 지수가 별 2개고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네. 이게 별이 3개야. 10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 이것도 별이 3개고. 그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평소에는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제같이 이렇게 물가지수 하고 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10시 반 전에 포지션을 싹 정리하고 거래를 하지 말고 넘어서 해라. 간단한 문제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것만 잘 명심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치, 분석. 야, 오늘은 무조건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하고 베팅하지 말고. 왜냐면 먹는 날도 있지만 잃는 날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먹을 때가 좋지, 근데 잃는 날도 크게 망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선친제 동아였어요.